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예요. 이건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시장은 지금도 삼성전자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은 주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다시 재평가를 받으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6월 28일 주말이고요. 내일 진짜 중요한 자리인데 월요일 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좀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이 요즘 제일 많이 하시는 생각이 아마 이거일 거예요. 삼성전자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이걸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나? 하이닉스는 이미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늘 한 박자 늦게 반응하나? 분명 HBM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다 하는 회사인데 왜 시장은 삼성전자한테만 더 깐깐하게 구는 것 같나? 이 질문이 사실 오늘 제가 짚고 싶은 핵심이에요. 삼성전자는 나쁜 회사라서 할인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큰 회사라서 너무 많은 사업을 갖고 있어서 시장이 더 큰 증명을 요구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증명의 중심에 HBM, 이나노, TSMC, 빅테크 분산 발주가 같이 얽혀 있어요. 먼저 삼성전자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말이 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은 이상하게 싸게 평가받는다. 기업은 돈을 잘 버는데 주가는 글로벌 기업들보다 낮게 평가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주 환원도 약하고 지배구조도 복잡하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 리스크도 있고 정책 리스크도 있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요. 단순히 한국 회사라서 싸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의 대표주이면서 동시에 메모리 회사이고 파운드리 회사이고 스마트폰 회사이고 가전 회사이고 디스플레이와 부품 생태계까지 연결된 회사예요.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삼성전자를 볼 때 한 가지 좋은 뉴스만 보고 바로 값을 올려주지 않아요. HBM 좋아진다 이 한 줄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나 빅테크 고객이 실제로 붙었냐? 파운드리에서 TSMC와 붙을 만큼 수율이 올라왔냐? 삼성전자가 다시 AI 인프라 밸류 체인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냐? 그게 숫자로 찍히고 있냐?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할인은 그냥 한국이라서 받는 할인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아직 시장이 완전히 증명됐다고 보지 않는 할인에 가까워요.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대표주인데 왜 이렇게 깐깐하게 보냐? 하이닉스는 HBM으로 저렇게 프리미엄을 받는데 삼성전자는 왜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큰 돈은 원래 냉정해요. 좋은 회사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좋은 회사가 지금 돈이 몰리는 정확한 위치에 있느냐를 보거든요. 요즘 글로벌 돈이 몰리는 위치는 분명해요. AI 서버, HBM, 첨단 패키징, 선단 파운드리, 전력 효율, 그리고 빅테크의 자체 칩 생태계. 여기서 삼성전자가 어느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시가총액에서 앞섰던 장면이 단순한 순위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장이 어떤 돈을 먼저 인정했는지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하이닉스는 HBM에서 먼저 확실한 점수를 받았어요.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하이닉스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시장은 이미 봤고 AI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에서 돈이 어디로 먼저 몰렸는지도 확인됐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좋아질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숫자로 연결되고 있다는 프리미엄을 받은 거예요. 반면 삼성전자는 아직 다른 질문을 받고 있어요. 너도 따라올 수 있냐? HBM에서 실제 고객을 더 넓힐 수 있냐? 파운드리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냐? 빅테크가 TSMC만 보지 않고 삼성에도 물량을 맡길 만큼 수율과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냐? 삼성전자는 지금 이 질문에 답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삼성전자를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냐? 제 답은 단순해요. 삼성전자가 다시 그냥 메모리 대형가 아니라 AI 인프라 공급망의 두 번째 축으로 인정받는지 봐야 해요.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계속 싸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싸 보인다고 바로 재평가받는 건 아니에요. 시장이 원하는 건 싸다, 좋다, 오래됐다, 대표주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시장이 원하는 건 증거예요. HBM에서 증거, 파운드리 이나노에서 증거, 빅테크 분산 발주에서 증거, 그리고 그 증거가 실적과 수주로 찍히는지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갈지 말지는 결국 이 증거들이 쌓이는 속도에 달려 있어요. 여기서 이 나노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나노는 단순히 더 작게 만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나노는 삼성전자가 다시 파운드리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를 보는 시험대예요. 반도체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고객이 보는 건 기술 발표가 아니에요. 수율이에요.
아무리 좋은 공정이라고 말해도 실제로 찍었을 때 멀쩡한 칩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 칩을 안정적으로 얼마나 오래 공급할 수 있느냐, 고객이 설계를 맡겨도 일정과 품질이 흔들리지 않느냐, 이게 진짜예요. 파운드리에서 고객은 모험을 싫어해요. 특히 빅테크는 더 그렇고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MD 같은 회사들이 자기 회사의 차세대 칩을 맡길 때 그냥 가격이 싸다고 맡기지 않거든요. 한번 밀리면 데이터 센터 일정이 밀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계획이 밀리고 AI 투자 전체 일정이 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선단 공정은 기술력 싸움이면서 동시에 신뢰 싸움이에요. 최근 보도들을 보면 삼성 2나노 수율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보도 기준으로 삼성 2나노 수율이 50%대 중반 수준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안정 양산 기준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어요. 이걸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선단 공정은 원래 초반에 수율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어렵거든요. 하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봐요. 그래서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냐? 이 질문이 남는 거예요. TSMC가 강한 이유도 여기 있어요. 단순히 공정 이름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고객들이 맡기면 나온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삼성전자가 2나노에서 이 믿음을 다시 얻는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은 지금까지 비용만 많이 드는 사업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2나노에서 고객이 붙고 수율이 안정되고 빅테크 물량이 조금씩 들어오면 그 사업은 다시 미래 성장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삼성전자가 TSMC를 한 번에 이겨야 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건 삼성전자가 TSMC를 바로 제치는 싸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현실적인 그림은 TSMC가 너무 강해서 생기는 빈틈이에요. TSMC는 지금 선단 공정에서 압도적인 위치에 있어요. 애플, 엔비디아, AMD, 구글, 브로드컴, 미디어텍까지 너무 많은 회사들이 TSMC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좋은 회사들이 몰리는 건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고객 입장에서는 불안도 생겨요. 아무리 TSMC가 강해도 모든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물량을 다 받기는 어려워요. 공장이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특히 AI 칩 수요가 폭발하면 선단 공정은 병목이 돼요. 도로로 비유하면 이래요. TSMC는 가장 빠른 고속도로예요. 그런데 모든 차가 그 고속도로 하나로 몰리면 결국 막혀요. 아무리 도로가 좋아도 차가 너무 많으면 속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은 뭘 하겠어요? 완전히 다른 길로 갈아타지는 않더라도 우회도로를 확보하려고 해요. 삼성전자가 노리는 기회가 바로 이 우회도로예요. 빅테크들이 TSMC 하나에만 모든 걸 맡기지 않으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TSMC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강하고 너무 많은 고객이 몰려 있어서 그래요. 구글이 차세대 TPU 일부를 삼성 2나노로 맡기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보도도 이 그림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구글이 전체 핵심 연산 칩을 삼성에 다 맡긴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보도상으로는 핵심 컴퓨팅 다이는 TSMC가 맡고 메모리 인터페이스 쪽 일부를 삼성 2나노로 검토하는 구조예요. 이걸 과장하면 안 돼요. 이건 삼성전자가 TSMC를 이겼다는 뉴스가 아니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빅테크가 삼성전자를 아예 선택지 밖으로 밀어낸 게 아니라 분산 공급망 안에 다시 올려놓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이게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의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게 먼저거든요. 삼성전자는 지금 그 테이블에 다시 올라오려는 구간이에요. HBM에서는 하이닉스가 먼저 점수를 받았고 파운드리에서는 TSMC가 압도적인 신뢰를 갖고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는 어디서 기회를 잡아야 하냐? 첫 번째는 HBM에서 실제 고객을 넓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나노 수율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빅테크 분산 발주에서 작은 물량이라도 실제로 따내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연결되면 삼성전자를 보는 눈이 바뀔 수 있어요.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해 좋은 회사인데 아직 증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돈이 많아요. 그런데 고객이 붙고 수율이 올라오고 분산 발주 안에서 삼성 몫이 생기면 시장은 이렇게 다시 묶게 돼요. 삼성전자가 다시 AI 인프라 공급망의 축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를 보는 방식도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단순 메모리 사이클 주식이 아니라 AI 인프라 밸류 체인 안에서 다시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 보유자는 뭘 봐야 하냐? 주말에 차트를 볼 필요 없어요. 오늘은 주가 얘기보다 조건을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가려면 세 가지를 봐야 해요. HBM 고객 확장, 2나노 수율 개선, 빅테크 분산 발주에서 삼성전자가 실제 물량을 받는지, 이 세 가지예요.
이게 계속 좋아지면 삼성전자는 아직 더 볼 이유가 있어요. 주가가 중간에 흔들려도 큰 그림이 살아있으면 버틸 근거가 생기거든요. 반대로 이 세 가지가 계속 말만 나오고 실제 고객, 실제 수율, 실제 수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계속 좋은 회사인데 할인받는 회사로 남을 수 있어요. 이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보면서 싸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주식에서 싸다는 말은 항상 조심해야 해요. 싸다고 바로 오르지 않아요. 왜 싸게 거래되는지 이유가 해소돼야 올라가요. 삼성전자가 싸게 보이는 이유가 단순 공포라면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싸게 보이는 이유가 시장이 아직 증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면 그 증거가 나와야 해요. 삼성전자한테 지금 필요한 건 응원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과거 영광도 아니에요. 필요한 건 고객이에요. 필요한 건 수율이에요. 필요한 건 실제 수주예요. 그리고 그게 숫자로 찍히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삼성전자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안 나오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시장 반응은 계속 짧게 끝날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빅테크들이 TSMC 하나에만 안 맡기려 한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무조건 수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분산 발주라는 건 삼성전자가 바로 주인공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빅테크 입장에서는 TSMC가 메인이고 삼성은 보조 선택지일 수도 있어요. 일부 부품만 맡길 수도 있고 테스트 물량만 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큰 물량이 들어오는 게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작은 원래 그렇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물량, 그 다음에는 검증, 그 다음에는 확대. 파운드리 고객 신뢰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처음 주문을 받고 제대로 납품하고 수율이 안정되고 일정이 지켜져야 다음 주문이 와요. 삼성전자는 지금 그 첫 문을 다시 두드리는 구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건 삼성이 TSMC를 이겼다가 아니에요. 삼성이 다시 후보 명단에 올라왔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후보 명단에 다시 올라왔다는 건 삼성전자 재평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이걸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삼성전자는 지금 시험을 다시 보는 학생 같아요. 예전에는 늘 반에서 1등 하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특정 과목에서 경쟁자에게 밀렸어요. HBM에서는 하이닉스가 앞서갔고 파운드리에서는 TSMC가 선생님들의 신뢰를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럼 이 학생이 다시 1등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원래 잘했어요 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되거든요. 다시 시험지를 잘 써야 해요. 삼성전자의 시험지가 바로 HBM 고객, 이 나노 수율, 빅테크, 분산 발주예요. 이 세 과목에서 점수가 올라오면 시장은 다시 삼성전자를 다르게 보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좋은 학생인 건 알겠는데 이번 시험 점수부터 보자, 이런 태도일 가능성이 커요. 지금 삼성전자가 딱 그 자리예요. 그럼 주말에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하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좋다고 봐요. 삼성전자를 단기 주가로만 들고 계신 분들은 흔들림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지금 뉴스 하나에 바로 쭉 가는 구간이 아니라 증명 과정을 지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이거든요. 반대로 삼성전자를 중장기 재평가 관점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주가 하루하루보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실제로 개선되는지 보셔야 해요. HBM 고객이 늘어나는지, 이 나노 수율이 올라오는지, 구글, AMD, 테슬라 같은 빅테크와의 연결이 실제 수주와 매출로 이어지는지, 이게 이어지면 삼성전자는 아직 볼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만 많고 숫자로 안 찍히면 그때는 다시 판단해야 해요. 보유 이유가 사라지면 오래 들고 있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반대로 보유 이유가 살아있으면 흔들림 속에서도 버틸 근거가 생겨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삼성전자는 아직 끝난 회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오래 들고 있으면 알아서 재평가받는 회사도 아니에요. 시장이 원하는 건 분명해요. HBM에서 고객을 보여줘라. 이 나노에서 수율을 보여줘라. 빅테크 분산 발주에서 삼성전자의 자리를 보여줘라. 이 세 가지를 보여주면 삼성전자는 다시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때가 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동안은 한국이라서 싸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앞으로는 한국 대표주가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다시 인정받느냐, 이 싸움이 될 거예요. 삼성전자의 진짜 재평가는 주가가 하루 오른다고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빅테크가 삼성전자를 다시 선택지 안에 넣고 그 선택이 실제 물량과 매출로 이어질 때 시작돼요. 근데 사실 이런 큰 그림을 혼자 계속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HBM 봐야 하고, 이나노 봐야 하고, TSMC 봐야 하고, 구글, AMD, 엔비디아
엔비디아, 테슬라 뉴스 봐야 하고 환율, 외국인 수급, 코스피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해요. 삼성전자 하나만 들고 있어도 봐야 할 게 너무 많죠. 그리고 사람마다 투자 성향도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삼성전자를 오래 들고 갈 수 있고 어떤 분은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삼성전자 하나로 충분하고 어떤 분은 하이닉스,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나눠야 마음이 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해요. 남들이 좋다니까 사고 남들이 불안하다니까 파는 게 아니라 내 성향에 맞는 기준이 있어야 해요. 제가 저번에 드렸던 전자책 자료들 받아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법칙, 돈의 시선, 이 자료 받아보셨던 분들은 지금도 투자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은 누가 사라 해서 사고 누가 팔라 해서 파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빠지는지, 내 성향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자책 하나를 따로 준비했어요. 이번 자료는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이에요. 지금 시장은 그냥 종목 하나만 보고 투자하기 어려운 구간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 반도체, 이나노, TSMC, 환율, 외국인 수급, 전력 인프라, 장비주와 후공정까지 같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자책에는 지금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변으로 어떤 종목들을 같이 봐야 하는지, 내 성향에 따라 비중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까지 초보자분들도 보실 수 있게 정리해뒀어요. 여기에 삼성전자 중심 시장 흐름 자료, 관련 후보군표, 비중 조절 체크리스트, AI 보조지표 템플릿, 그리고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같이 준비해뒀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성향이라고 남겨주세요. 설명란 링크로 들어가시면 전자책 자료와 체크리스트까지 전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 해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무조건 이거 사라, 이거 팔아라 찍어드리는 자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결국 또 남의 말만 따라가게 되거든요. 지금처럼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 하이닉스와 같이 봐야 하는지, 아니면 주변 종목까지 나눠야 하는지 헷갈릴수록 진짜 필요한 건 내 성향에 맞는 기준을 갖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한 줄로 잡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냐? 그 답은 주가 하루 이틀에 있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다시 AI 인프라 공급망의 두 번째 축으로 인정받느냐에 달려 있어요. HBM 고객, 이 나노 수율, 빅테크 분산 발주, 이 세 가지가 실제 숫자로 찍히면 삼성전자는 다시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임에도 계속 더 많은 확인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의 진짜 재평가는 말이 아니라 숫자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숫자가 나오기 시작할 때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보게 될 거예요.